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소속이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 모시고 윤석열 체포 수사 재판 문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새벽부터 지금 오늘 세 번째 방송이시죠? 네, 세 번째입니다. 예, 막 눈빛에 피곤이 네. 예, 전 국민이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방금 전에 안규백 그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께서 윤석열 도피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사실이면 이런 자범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범 중에서도 참 심각한 자범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의원님도 도주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네. 자료 준비돼 있으면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설마 도주를 하겠습니까? 좀 상상 이상의 네. 그 인물이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중대범죄 피의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그 하는 행동 중에 1번이 도망이에요. 1번이. 네, 그러니까 그 관절을 요새화했다고 하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거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언제든 지금 체포 집행을 하러 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도주 가능성도 있고 내란국조 특위위원장께서 받으신 제보면 네.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도주에 대해서도 네. 대비를 해야 된다. 어떻게 체포할 것인지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제로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있었던 지난 금요일에도 고양이 뉴스 PD가 촬영했을 때 그 벤츠 차량이 그 관절을 빠져나가는 2대의 차량 그리고 이제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이 잡혔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도 똑같은 이제 다른 차량이 또 빠져나가는 캐딜락 차량이 빠져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 안에 정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 뭡니까 그 가짜로 꾸며서 공차를 내보내는 것인지 뭐 정비하러 나간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1월 3일 날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는 관저에서 국회의원들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가서 네, 그래서 네. 그때는 뭐 다른 이유로 만일에 움직였다면 그랬을 네. 것 같고요. 예. 근데 2차 집행을 앞두고 지금 안규백 위원장한테 예. 제보가 들어간 것은 예. 뭐 도주 가능성은 있다. 좀 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 있게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도주는 당연히 예상하고 피의자 검거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뭐 지명수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네. 체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고 예. 사실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너무 좀 황당하긴 하지만 네.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대비를 하거든요. 밀항 가능성? 네, 중대범죄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이제 그 밀항을 한 사례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라를 벗어나 가지고 예. 뭐 밀항을 하거나 예. 이런 것들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중대범죄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생각하는 많은 여러 가지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상대국에서 받아줘야 될 텐데 일종의 이제 그 가치동맹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입만 열면 뭐 30번, 35번씩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디 북한 어디로 가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뭐 밀항을 한다면 뭐 일본이나 뭐 이런 쪽으로 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네네.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가지고 예. 우리가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쪽에 시간을 벌게 해주면 안 되고 신속하게 집행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영장 재발부 때문에 다시 또 이제 시위대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실패 없는 작전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법사위에서 보인 그 오동훈 공수처장의 태도로 보아할 때 2차 집행은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은 공조본부 내에서 협력해서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고, 그리고 1차 집행 때 이제 실패한 이유가
준비해간 차량이 진입이 안 됐고 그러면 거기에 장기전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리고 화기 같은 거 이런 걸로 무력 충돌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체포영장 집행의 불법성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좀 우려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좀 판단 착오 이긴 했지만 현장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빨리 체포를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진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프레임 전환 이런 것은 항상 윤석열 측에서 해왔던 거기 때문에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우려 속에서 1차 철수를 했고 다만 2차 집행은 그 경찰이 좀 더 주도적으로 이 경호처 직원들을 진압을 하는 것을 책임을 진다면 그렇게 작전을 짜고 사실은 군사작전 하듯이 인원도 대대적으로 투입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완전히 만반의 준비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전략을 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슬픈 현실이고 국민들 간의 이게 내전 상태를 보여주는 사실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 서로들 총을 가지고 서로 대치하라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사람이라면 이 상태를 빨리 종결시키고 본인이 네. 적법 절차에 응하는 것이 맞다. 마지막으로 전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그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재판 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해라라는 메시지를 냈지만 거기에 응할 것 같으면 오늘 아침에라도 벌써 내가 자진 출두하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런 메시지는 전혀 없어서 진짜 겁이 많은 분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누구나 이제 체포 구속에 대해서는 네. 굉장한 그 두려움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막 남용하고 네. 위법적으로 행사하고 본인이 했던 그 무도함을 생각을 하면 이런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렇게 이제 그 격렬하게 저항을 하면서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끝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실제로 밀항까지 선택을 한다면 정말 끝판왕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 집행이 될까에 대한 그 촉각이 곤두섭니다. 저는 시간을 주면 안 됐다. 시간을 벌게 해주면 안 되고 이미 많이 줬죠. 이미 많이 줬고 요새화가 됐고 예. 그래서 그 경호처 직원들이 지금 한 500명이 네. 다 모이라고 다 했죠. 이렇게 결집해 예.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 경호처 직원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위에 이제 지휘부가 있고 밑에 늘공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늘공들에 대해서는 이 적법 절차에 그 협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 지휘부만 진압을 제대로 한다면 네. 저는 뭐 그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이 또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작전을 잘 짜가지고 들어가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지금 공조본부에서 얼마나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을까 특공대 투입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예.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인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500명을 다 뜯어내려면 네. 스크럼을 짜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뜯어내려면 그거보다는 뭐 몇천 명이 들어가야 되는 네네. 거겠죠. 그리고 공수처장이 어제 이제 호소했던 차량 진입이 안 예. 됐다는 거. 그래서 그럼 거기에 버스로 막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그 버스를 드러낼 수 있는 네.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반의 준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뭐 크레인, 레카 뭐 이런 거 다 동원해가지고 하는데 어제 의원님께서 공개하신 그 좀 놀라운 총 사진이 하나 있던데 그거 뭐 자료가 준비가 되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정말 기관총 같은 거를 들고 나온 겁니까? 네, 그게 어제 예, 언론에 보도가 됐고 저게 기관총 종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돌격 소총으로 네. 아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만일에 그게 맞다면은 미국 총기 난사범들이 네. 사용하는 거라고 하고 지금 저 기관총 무장이 1차 집행 당시에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200명이 결집해 있었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서 네.
네. 공수처장한테 물었더니 그거는 현장에서는 저거는 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저 총기는 경호처 직원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네. 있지만 저게 경호처의 총기는 공포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실탄이 다 장전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방향을 뭐 하늘로 쏘느냐 사람을 맞습니다. 겨누느냐 이 차이네요. 그럼 저거를 경호처 직원들이 얼마나 예. 가지고 이 체포영장 집행 경찰이나 예. 공수처에 대응을 하느냐, 예. 몇 명이나 저걸 들고 예. 대응을 하느냐 이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내란을 내전적 상황으로 만들어서 오늘 아침에 그 윤상현 의원도 특공대 투입하는 거 반대한다, 유혈 사태 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경호처의 소수의 인원들이 앞서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 발포를 했을 때 삽시간 안에 상황은 유혈 충돌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측 입장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야,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네. 유혈 사태가 나면은 그 수순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저는 오히려 굉장히 바란다. 방치하고 바라지 아.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그런 불행한 사태는 뭐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않을 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제 보도를 보니까 네. 경호처에서 특사경이 있기 예, 때문에 예. 특별사법경찰관이 그 공조본부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수사기관 종사자들을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반하장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양자 간의 강대강 대치 서로가 서로를 체포하고 이런 상황, 이런 예. 적반하장이 벌어진 일종의 거죠. 아군끼리 서로 이렇게 총을 겨누면서 뭐 서로 체포하고 잡아가고 이런 일종의 난투 비슷하게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굉장히 거네요. 그 불행한 사태이고 근데 실제로 케이블 타이 이런 거를 뭐 400개 준비하라고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경호본부장인가요? 예. 그 사람이 이광호 경호본부장. 김건희 라인이라고 라인이라. 또 예. 보도가 됐던데 네. 노상원 지금 네. 전 정보사령관이 준비하라고 한 케이블 타이와 유사한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모두 김건희 쪽하고 뭔가 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고 예. 유사한 수법이고 이 사람들은 내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통상의 범주면 그 경호관들도 수갑을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라고 시켰을까요? 그 굉장히 그 가혹하고 고문의 용도 아닙니까? 그런 케이블 타이로 뭔가 결박하고 이런 것들은 예. 그 가혹행위이고 가혹행위. 그리고 굉장히 비참함 이런 것들을 주는 거거든요, 상대방에게. 예. 그래서 제압하는 그런 용도인 거죠. 모욕과 비참함을 모욕감을 주는 거죠. 예, 예. 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결박하면요. 네. 꼼짝달싹 못하게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체포나 수사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케이블 네. 타이 같은 게 이런 케이블 타이 뭐 망치 뭐 송곳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 도끼 이런 거를 상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무슨 조폭들이나 쓰는 그런 도구들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게 정상적인 체포 과정에서 쓸 수 없는 도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의원님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요. 검, 경, 공수처 그냥 제각각 막 다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수괴에 당하는 윤석열을 잡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이제 체포영장 둘러싸고 경찰과 공수처 간의 수뇌부 갈등도 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뭔가 정리조정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종합하고 정리하려면 어떤 해안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공조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공수처가 이 수사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2번이나 있다고.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수사 개시를 했고 이 수사 개시는 적법합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공조본부 차원의 체포영장 집행만 되면 이 사건은 어차피 기소 권한이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검찰로 가야 됩니다. 국수본에서 수사했다 하더라도 검찰로 가야 되고요. 네, 어떤 경우에도 이 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고 뭐 특검이 출범한다면 특검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특검이 출범하기를 바라지만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만 한다면 네. 공수처에서 수사해가지고 빨리 검찰로 넘기는 것이 방법입니다. 신속한 기소를 네. 통해서 이 사건이 진압이 네. 돼야 된다. 예.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지금은 뭐 이 사건을 네. 어디로 졸아마라 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예. 체포영장 집행에 가장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그것만이 된다.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체포를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단계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개시를 하고, 수사 개시는 이미 했고요. 했고,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만 하면 되는데 예, 사실은 조사도 필요 없어요. 이 사건은 예, 윤석열 대통령 내란 속에 예. 피의자를 체포하기만 하면 영장은 청구할 거고요. 공수처에서 예, 영장이 발부되면은 검찰로 넘기면 됩니다. 예. 기소하라고.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가 거기 다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계 혐의에 대해서는 예, 많은 직접 증거 자료들을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예요. 검찰이 그 예. 이전에 이제 구속 기소한 그 김용현 전 장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이 사건은 가장 빨리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그 검찰 특수본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그러니까 그 사령관들을 쭉 데려가서 있는 것이고 공수처는 지금 문상호 하나 구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이 그 경찰 수뇌부들은 이제 경찰이 이제 구속해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종합해서 특검으로 넘기면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일단 체포를 해서 윤석열 중심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소해가지고 수사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 두 개밖에 없잖아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내란 수계 혐의는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검찰에서 이것도 계속 빼고 있는데 군사반란 혐의도 있습니다. 군사반란. 그러니까 군을 무법하게, 그러니까 적법하지 않게 동원을 한 거거든요. 네. 김용현 전 장관이 민간인이고, 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군사 지휘 체계에 따라서 비상계엄이 적법하게 동원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사반란에 해당하고 군사군형법상 군사반란 수계 혐의는 그것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사형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엄청나게 반발을 샀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이제 적법한-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정형을 이제 말해 준 거라고 말씀해 네. 주신 거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예. 그래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사태의 중대성을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네. 무엇 때문에 반발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법정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전두환 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선고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사형 선고가 되고 3심 과정에서 뭐 무기로 깎아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집행 문제는 별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법정형은 최고형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이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도 이제 그 탄핵소추단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참가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걸로 보이는데 실제 출석은 하겠습니까? 어제 MBN 아니요. 보도로 안 하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본인은 이 헌법재판이라든가 예. 수사 절차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던 거고요. 처음부터. 네. 예. 처음에 헌법재판에 자기가 당당하게 뭐 출석해가지고 제대로 변론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것은 언론 플레이이고,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헌법재판에서 본인이 그것을 정쟁화 시켜가지고 헌법재판만 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지금 체포영장 집행 단계이기 때문에 네. 나가면 체포되죠. 체포영장이 나와 있는데. 네네. 그래서 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에서 1회 기일에 출석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네. 헌법재판이 한 번 더 다음에 또 이 기일을 또 잡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네네. 2회 기일부터 안 나오면은 그냥 없이 네. 진행이 된다고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피청구인 출석 없이 예. 헌법재판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피청구인 출석 없이 한 번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심리기일이 작동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지금 기일을 이미 다 고지를 했어요. 네, 5회 5번. 기일을 모두 네. 고지했기 때문에 예. 충분한 지금 본인들의 윤석열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저에서 직무정지 되어가지고 할 일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기일에 당연히 출석을 해가지고 네. 이 적법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절대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숨는다고 숨어지지도 않고 기일을 미룬다고 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탄핵 심판의 어떤 그 파면의 이유만 쌓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법률가 출신이어서 법을 아는 사람이어서 자기 유리를 위해서라도
자진 출석하거나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아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고 그것으로 본인이 대통령 권력까지 지는 성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성공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어거지로. 억지. 그렇게 정쟁화시키고 프레임 전환을 시키고 예. 그래서 그 국민들 간에 싸우게 하고 그래서 그 마치 지금 윤석열 측에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법성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의 이 발부가 네.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이의 신청을 하고 네. 그리고 또 준항고 대법원에 네. 준항고 재항고를 한다고 하고 예.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또 냈습니다. 네. 그런데 체포영장의 불법 방법은 법상 형사소송법상 체포 적부심밖에 없어요. 체포영장을 그러니까요. 집행한 후에. 예. 그런데 없는 안- 제도를 막 만들어내고 예. 언론은 또 그것을 대서 특별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그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네. 적법성을 인정받아야 이 체포영장이 적법한 것처럼 프레임 전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거지로 계속 끌고 가고 그것으로 본인이 이때까지 성공한 겁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예. 그리고 절차를 지연시키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거든요. 지루하게. 네, 예. 지루하게 예. 그리고 절차를 지연시키고 예. 그래서 언젠가 또 그 어떤 단계에서 뭐 야당이나 이런 쪽에 또 그 뭐 돌발 상황이 생기거나 네. 프레임을 전환할 어떤 끄트머리라도 생기면 네. 본인이 유리하게 또 선점하고 음흠. 이런 상황을 볼 거라 가지고 네.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마치 이 사건 공수처 수사가 불법하다고 하면서 경찰이 조사하면 조사 받을 것처럼 하고 네.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 경찰로 재입적해라. 넘겨라 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 전부 페이크예요. 페이크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조사를 절대 받지 않을 거고요. 이 사건 경찰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지지부진하게 끌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불구속으로 뭐 또 타진하고 불구속 수사. 세상에 내란 수사를 어떻게 불구속 수사를 합니까? 그 예. 여인정 등등은 모두 구속이 됐는데요. 됐는데. 근데 그렇게 수배인데. 예. 경찰에 조사하면 마치 조사 받을 것처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권성동 그다음에 윤석열 측에서 막 경찰 수사가 또 적법한 것처럼 경찰 네. 조사 받을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최근 상간에 뭐 보수 언론에서도 네네. 윤석열 대통령 경찰에서 조사한다면 받을 건지 뭐, 입장 예. 밝히라 이런 얘기 예, 하고 예, 있어요. 예. 마치 그래서 경찰로 사건을 다 넘기면 네. 수사 절차에 협조할 것처럼 하는 건 모두 페이크다. 페이크입니다. 예. 그게 4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공조본부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측에서 하는 이 언론 플레이 의사표시를 반대로 하면 모두 성공합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하는 모든 반대로. 것에 반대로 해야 성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징계 청구할 때도 예. 그때도 비슷했어요. 마치 자기가 절차를 주고 뭐 시간을 말미를 주면 조사를 받을 것처럼 하고 뭐 징계 청구에 절차 협조할 것처럼 그때 언론 표현을 심하게 했거든요. 제가 조사 없이 그래서 징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때 시간을 주고 했다면 제가 결국엔 징계 청구 못 했을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된다. 그때 판단을 하고 전격적으로 징계 청구를 했기 때문에 1심에서라도 네. 중대 비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되게 일촉즉발의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측, 국민의힘 측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에 속으면 안 된다. 네.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를 개시했고 네. 공정본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만이 가장 빠르게 이 사건을 진압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마터면 의원님 설명 아니었으면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잘 속아요. 지금까지 예. 많이 속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수많은 그동안 이제 수사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을 만나셨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런 방식, 이런 유사한 피해자 있었습니까? 이런 정도인 피해자 있었습니까? 많죠. 많아요? 중대범죄 피해자들은 누구나 본인의 네. 범행을 부인을 하고 예. 도망할 방법을 생각하고 예. 또 백들을 생각을 하죠. 막 이렇게 그렇게 나 누구 생각하고, 알아? 네, 뭐 나 누구 남천동 알아? 사장님처럼. 네, 그렇게 하고 예.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한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안에 끝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초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체포영장 한 번에 안 될 것이다 말씀을 미리 드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몇 차례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당시에 저는 경호처장이 이 처음에 이 집행에 대해서 조금 실갱이는 하겠지만 열어줄 네. 거라는 좀 판단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호처장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네. 더 확인해 봤더니 경호처장이 12.3 내란의 밤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에 데려다준 인물이고 그러면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수본에서도 내란으로 입건을 했고요. 그러면 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본인의 수사를 막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결사항전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못했던 것 같고 그러면 2차 집행에서는 경호처장부터 제대로 된 진업, 현행범 체포 네. 등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또 지금 당장 이제 집회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영장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마 매일매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근데 지금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체포 구속이 안 되니까 이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고 네.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40명 넘게 관저에 찾아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사태를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결집하고 네. 이 사태 진압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체포를 해야 되는 것만이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참 국민들의 마음과 지금 상황과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좀 답답한 것 같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쌍특검 재의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건강한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관저에 찾아가는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야 된다고 네. 저희가 진정도 법무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회의 쌍특검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네. 근데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정부로 보낼 때 네. 국민의힘이 210표가 나왔어요. 네. 그 찬성표를 네. 해주셔서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입장이 바뀌신 건지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근데 무기명으로 오늘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양식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특검에 특히 내란 특검에는 찬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특검을 빨리 발족시키는 것만이 네. 지금의 혼란한 사태 수사권 관련해서도 저쪽에서 더 이상 피의자 측에서 주장을 하고 뭐 실갱이 할 수 없도록 네, 네. 하는 방법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양심 있는 분들이 하긴 하겠지만 수적으로는 상당히 이 열세일 거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요. 만약에 재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트랙이 준비된다고 보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새로운 또 특검법도 하겠다는 입장이고 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상설 특검, 내란 특검에 대해서 추천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해야 되는데 지금 며칠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렇습니다. 직무유기하고 있고 최근에 어제는 또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호처에 군경을 지원을 해주라는 네.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이게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설 때 했던 발언하고 되게 비슷해요. 최상목 총리가. 네, 그때 당시에도 그때 국민을 갈라치게 하면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나서면서 국민만 바라보겠다 이런 이상한 말을 했어요. 네. 정치에 나서면서. 예. 그런데 검찰총장도 그렇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렇고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내란 사태를 진압할 최상목 권한대행은 네. 책무가 있는 겁니다. 헌법적 책무가 있는데 불구하고 국민에게 마치 선출된 권력인 것처럼 저런 네. 메시지를 내는 건 본인이 무슨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럽다 저는. 네. 정치하지 마시라. 네. 본인은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네. 권한 대행의 입장에서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 내란 사태 진압에 가장 최선의 네.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경호처 직원들을 해임시키고 네. 제2부를 빨리 해임시켜서 체포영장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 이것만이 본인이 제 1순위 책무다라는 음. 경고를 드리고 싶고 그걸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이든 뭐든 저희 당에서는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이 직무유기로 또 고발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 사법적인 처리가 돼야 되는 인물이죠. 탄핵을 한다면 다음 후순위는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되는 건데요. 뭐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 사람은 나쁜 짓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목을 요리해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냥 싹 다 탄핵을 하고 차관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장관들 가운데 실제로 쌍특검 당연히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 추천 의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받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들은 사실은 어쨌든 어떤 국정 그 운영에 지금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네. 이 사람들은 내란 진압을 위해서 모두 다 그 체포 구속돼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국정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어쨌든 역할을 부여를 했던 거잖아요. 네. 거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저는 그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쨌든 뭐 국회 차원에서 네. 신중하게 고민은 해야 되고 고심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것이 가장 정확한 바람직한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매일매일 제가 윤석열과 싸우는 것은 안개 속에서 시계제로인 상황이거든요. 매일매일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예.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이제 국면이고 진압이 되는 과정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때그때 그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가장 그 적확한 판단인지 네.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이고 의원님 뭐 바쁘신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얼음공주 화이팅 이렇게 얼음공주세요? 지지자들이 예. 좀 냉정하게 잘 싸운다고 예. 붙여주신 별명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네. 얼음공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란 사태가 진압이 안 돼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내란으로 인한 불면의 밤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한남동의 추운 곳에서 지금 뭐 집회를 하고 계시고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 내란 사태는 반드시 진압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쪽에 극우적인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저쪽에 이제 힘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그 저항의 힘이 크다라는 걸 지금 이제 확인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항쟁의 중심이 되어서 반드시 진압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탄핵 심판은 빨리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파면도 빨리 이루어내고 체포 구속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이 내란을 종식하고 진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좀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기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눈이 충혈되어 계셔가지고 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 보이시는데 저는 이제 잘 보여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쉬시면서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확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링거 맞으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맞고 있어요. 네. 링거 맞고 지금 링거 투혼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